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회. 앞으로 3개월 동안 10명의 멘토님들이 수익률로 경쟁을 해서 탑 3를 선정한 뒤에 총 상금 1억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와, 네. 오늘은 특히나 그 수익률 탑 1, 2를 달리시는 멘토님들이 출연해 있는데요. 일주일 중에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누군지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화면으로 두 분의 승부사님 만나봤는데요. 우리 또 소문난 잔치에는 먹거리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두 분의 승부사가 정말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오늘 제대로 된 잔치가 열린다. 네, 수익률 오늘이죠.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멘토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바뀝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계셨다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네. 링크 따라서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님들의 지난주의 수익률을 봐야지. 그렇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누구와 함께 팀을 할지 정할 텐데요. 한번 우리 인사하면서 누가 좀 우리에게 어필하는 눈빛을 바라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인사부터 조금 자신감이 차 있는 분을 원하거든요. 네. 자, 우선은 승부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누구부터 인사해 볼 네. 거냐면 2부 때 등장하신 유로스타 멘토님부터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일단 지난주에도 조금 이제 좀 시청자님 좀 좋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급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일단 그 아마 상승이 좀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네,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대로 했었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주식을 좀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좀 담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랐던 종목인데 여러분들이랑 유로스타와 함께 했다면 더 많은 종목들은 수익률로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1부 때부터 고생하신 우리 예거 멘토님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멘토입니다.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일단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우리 느낌이 왔겠죠. 시청자분들도 두 분의 인사를 보고서 조금 더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든 얘기는 수익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지난주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예거 멘토님입니다. 지난주에 한화솔루션 1.77%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BB테크는 약간 약손실 중에 있습니다. 이로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한전 KPS 플러스 1.86%, 삼성 엔지니어링 플러스 6.22%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AS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먼저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지난주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수익이 나니까요.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이 초반에 좀 지각도 하시고 네. 눈이 좀 동태처럼 흐리멍텅했었는데 오늘은 생태가 돼서 오셨어요. 아, 오늘 좀 생태세요? 달라 보이거든요. 막 네. 빛이 막 후광이 번쩍번쩍 나는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수익률 한번 AS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조금 이제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좀 못 올라갔던 게 좀 아쉽고 지금 현재 상황은 원래 좀 그 34,000원대는 35,000원대까지 가서 이제 거의 그 38,000원, 9,000원까지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아쉽다. 이제 좀 조금밖에 못 올라가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일단 장중에라도 일단 한 이 거래일 정도 지나면 한 37,000원까지만 온다면 일단 목표 달성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네. 좀 아쉽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 한전 KPS 말고 다른 종목도 수익 중이잖아요. 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종목도 단기간 6%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들어가도 좋은 종목인지 아니면 조금 아직 홀딩을 하고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아까 박스권 매매라고 일단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5,000원대 저항이 있고 그리고 일단 네. 27,000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솔직히 비중이 좀 높으시다면 내일이라도 만약에 25,000원 가까이 온다면 뭐 저항 시에는 뭐 비중 좀 축소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27,000원 내지는 28,000원까지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이제 뭐 시세를 급등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어도 좀 안정적으로 좀 가시는 데에는 좀 편안함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예거 멘토님도 종목 AS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그 하나솔루션이었죠. 네, 하나솔루션인데 현재는 지금 1.77%인데 저는 더 갈 거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들이 굉장히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원전 뭐 파괴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력난에 대한 이제 문제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기간이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태양광을 제가 이제 봤던 이유가 태양광은 이제 설치 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2개월 안에 좀 좋은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보유 중에 있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좋은 이슈 나왔죠.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48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도 좋고 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 지금 현재로서 수익률로 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상승 흐름 이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그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무조건 10% 이상은 수익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SBB테크도 있죠. 자, SBB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8%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국산화 저기 관절에 사용되는 이제 그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요? 그 로봇 관절이요? 감속기요? 감속기 맞아요. 감속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네, 감속기 이제 국산화를 좀 최초로 한 이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 따상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그 시가를 이제 무너지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해서 제가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 살짝의 눌림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8%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는 향후에는 이것도 상한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마이너스 8%라도 지금 현재 뭐 하루 이틀 뭐 주식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모두. 네. 네. 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2개월 안에는 저는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수익률 대결이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종목들 말고 또 이전에 차트에 담았던 종목들 이거 포함해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전망 있는 종목들을 쭉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성해볼까요? 좀 지원을 받을까요? 아, 지원 받는 거 좋아요. 네. 사실은 제가 네. 지난주에 예거멘토님의 수익률이 좀 좋아 보여서 음. 선택을 했다가 오늘 보니까 좀 힘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좀 실망하셨나 봐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 두려울 게 없다. 네,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있기. 저는 없다?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네. 필요 없는 정보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네. 무조건 손절입니다. 그쵸. 네. 좀 갈수 손절에 있는 또 정보만 가지고 있기 과감하시고 굳이 아니 그러면 뭐 유로스타 멘토님 필요 없는 종목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수익 내셨잖아요. 좋은 그렇죠. 정보. 그렇죠. 네. 돈은 갖고 왔기 그러면 때문에. 오늘 선택권을 네. 누구한테 줘볼까요, 유정 아나운서님? 한번 이 두 분께 동시에 좀 골라보라고 해보죠. 그럼 한번 네. 화살표를 한번 그어볼까요? 그어보세요. 네. 근데 뭐 편하실 대로 뭐 마음에 두고 계신 분 막 계시던데 아까 보시니까.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누구랑 하고 네. 싶으세요? 네. 네. 고민이 많습니다. 네. 편하게 고르세요. 네, 괜찮아요. 편하게. 어차피 그래도 또 일단, 다음 주에 지난주에 또 또 있으니까요. 이어서 또 오늘 또
예, 유진영 앵커님과 아, 또 네.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이 상승했던 좋은 탄력이 또 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고 멘토님은요? 아, 저는 그러면은 제나 앵커님이랑 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뭐 이번에는 좀 힘을 실어서 필요 있는 종목만 확실하게 네. 핵심적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까 네. 오늘도 한번 제가 힘을 한번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요. 유로스타 멘토님의 QR코드인데요. 해당 QR코드 찍고 빠르게 입장하셔야지만 여러분은 우리 수익률의 사나이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단에 또 이제는 예거 멘토님의 QR코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을 잡으셨어요. 확실한 수익 사냥을 원하신다면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부터 공개할까요? 자신감 있으신 분? 누가 더 자신감 있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도 네. 한 번은 치고 나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TYM이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네, TYM. 농기계 하는 업체죠. 뭐 트랙터나 콤바인, 그쵸. 그리고 뭐 이항기, 뭐 농기계하고 담배 필터 사업도 하는데 오. 중심을 두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농기계 사업이죠. 아, 일단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던 게 11월 달에 이제 약속이 끝납니다. 무슨 약속이냐?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죠. 네. 근데 흑해를 통해서 이제 곡물들을 이제 수출을 했는데 막혔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나 사료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흑해를 다시 이제 수출을 하기로 합의를 했죠. 러시아와 함께. 네. 근데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 그 불만이 지속되면서 전쟁도 굉장히 어떻게 되고 있죠? 악화되고 있죠. 아, 네, 그렇죠. 악화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핵사용 뭐 사용한다 뭐 그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서 당장에는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는 11월 달까지 흑해를 통한 이제 수출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11월 달인데 일단 그 흑해를 수출을 이제 연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또 이제 곡물이나 뭐 사료주들이 뭐 움직여 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가 상승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불안하겠죠.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누가? 네. 누가 지어요? 네, 제가 제 견해로는 네. 사람들이 일단은 돈이 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곡물이 만약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아. 사람들이 또 농사를 많이 짓겠죠. 그쵸. 네, 그렇게 되면서 근데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요? 네. 직접은 힘들죠. 요즘은 우리가 또 발전된 기술이 있는데. 그렇죠. 그쵸? 발전된 기술이 있죠. 근데 TYM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저렴한데도 자율주행까지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 했고 가격 설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진입가는 제가 2,000원 선에서 2,200원 선. 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2,000원에서 2,000원에서 2,200원 선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매수 타점이 되겠죠. 네, 현재 매수 타점이 돼갖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할 건데 목표가는 저는 3,000원대 3,000원대. 네, 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3,000원대가 또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자, 여기 좀 매물대가 있는데 그 위에 좀 넉넉하게 잡았고요. 네. 그리고 뭐 지지 그 좀 선절 라인 좀 설정해 드려야죠. 그쵸. 네. 알아서 이제 착착착 하시네요. 네. 자, 손절 라인 딱 보면 왜 손절 라인인지 아실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매물대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지지 저항선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격 설정을 이렇게 해드리고, 일단 저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큰 흐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또 정확한 이슈의 그 핵심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우리 팀도 좀 긴장을 하게 만드는 종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나인 거의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네. K 농기계의 자존감 아. 그리고 또 트랙터계
트랙터계의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랙터계의 맞습니다. 테슬라. 네, 맞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요, 국제종합기계와 합병 이후에 몸집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회사의 트랙터, 이양기 보신 적 있나요?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주 사용 적이 없어서. 멋들어져요, 멋들어져요. 아, 진짜요? 제가 사실은 농업기계 박람회에서 이 회사의 자율기계 농기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네, 거기에도?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우 저도 한 대 뽑고 싶을 정도로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네. 그거 타고 어디 가려고요? 아니 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그냥 시골 한 바퀴 도는 거죠. 타고. 그렇죠. 정말 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네. 테슬라가 더 탐나는 아, 그런 농슬라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네. 우리나라 매출에서도 40%로 끌어가고 있지만 우와. 지금 북미 지역에서도 52%의 매출을 끌어내면서 또 북미 지역이요. 세상에 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또 미국에는 마당이 있잖아요.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 회사에게는 호재로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해외 호재까지 붙었는데 지금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들어왔네. 테마를 꼬리에 물고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는 회사다라고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와.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지금 상황은 이제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언젠가 아직도 지켜봐야 될 끝나겠죠. 그럼 안 상황이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야죠. 끝나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TYN도 좋지만 대농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죠. 이제 좀 약간 이제 농기계 쪽으로 일단 본다면 대농 같은 종목도 좀 상당히 좀 좋은데 맞아요. 사실 TYN도 사실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약간 그래도 좀 지지면에서 아무래도 좀 대농이 좀 앞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아직도 농기계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봄쯤 돼야지 봄 시즌에 좀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 네. 겨울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매출은 조금 멈춰 있는 땅이 깊죠. 상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아니 봄에 농사를 지으려면 겨울에 미리 농기계를 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겨울철에 이제 어떤 곡물이 필요한지 일단 미리 데이터를 뽑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겨울철에는 어떤 곡물들이 좀 부족한지 이런 걸 좀 데이터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즌이 되면 12월 달 넘어서 좀 이제 주문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때부터 좀 매출이 좀 올라갈 거예요. 아니죠. 제가 네. 또 농부의 손녀거든요. 농부의 손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겨울철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농기계 지금 뭐 고장난 건 없는가 체크도 해야 되고요. 내가 부족한 농기계를 사들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봄에 지금 뭐를 해야 되고 밭은 갈아야 되는데 언제 농기계 사놓고 근데 기다려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일단 가을에 일단 수확했던 이런 것들을 일단 체크하고 이제 네. 그런 어떤 영업적인 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좀 상당히 그리고 많아요, 여기에 사실. 더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사실 농기계라는 거는 농가에서 이 현금을 다량으로 확보하고 구매하는 농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빛을 져서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한데요. 또 이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보다 훨씬 가격대가 비쌉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금리 어떻죠? 상당히 굉장히 높죠.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금 종목에게는 약간 이 금리 인상이 사실 뭐 해외 수출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호재처럼 작용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가 굉장히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매장님? 일단은 대동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대동을 앞질렀습니다. 시장 맞습니다. 점유율 1위로 이제 현재로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부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채 비율을 보면은 그 많은 편이죠. 네,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근데 부채의 그 비율에 비해서 좀 힘든 건 맞는데 네. 자 그럼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예상치가 현재 3천억 원, 4천억 원 가까이 이제 매출액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그렇죠. 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죠. 중요하죠. 네, 영업이익인데 19년도에서 137억 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그 21년도 작년 보면 353억 원입니다. 네. 근데 예상치 얼마죠? 어마어마합니다. 4배죠. 거의 4배, 맞아요. 3, 4배 되잖아요. 3, 4배 되는데 이거를 부채가
그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과연 부채로 힘들어할까 이런 그 종목이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환차손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자 근데 그렇다고 농사 안 짓나요? 지금 지어야죠. 농사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시즌이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통틀어서 지금 곡물 수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40%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충당을 해요? 그렇게까지 막히게 되면은 충당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당연히 농기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농기계가 이제 비수기 때는 좀 가격이 저렴해요. 네, 그 가성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렴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사놓는데 그리고 뭐 아까 뭐 제나앵커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그 북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북미에서 굉장히 많아서 해외 수출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해외 수출률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전쟁 전입니다. 네, 전쟁 후면 곡물이 수출이 막히게 됐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예상치가 그 영업이익이 4배 가까이 떴는데 앞으로는 몇 배에 오를지 상상할 수 없겠죠. 자, 아, 그래서 저는 이 맞습니다.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그냥 딱 쉽게만 생각해 보세요. 다 농사 지으실 거예요? 아니요? 농사 안 짓잖아요. 네. 지금 농업을 짓는 인구는 너무나 줄어들고 있고 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 자동화 농기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맞아요. 회사가 자율주행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현 상황 속에서도 이 농기계의 가격이 비싼 만큼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수요가 견조하다. 그렇죠. 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좋은 얘기인데 사실 이 회사가 또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즌별로 좀 이제 개인들이 좀 컨트롤하기 좀 어려울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거 멘토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종목이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TYM 같은 경우는 예거 멘토님, 우리 사냥꾼 예거 멘토님이에요. 종목 사냥꾼, 수익 사냥꾼. 여러분 함께 잡고 싶다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번에는 유로스타 멘토님의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이번에 일단 보여드릴 종목은요. 현대건설기계라는 기계인데요. 네. 네, 현대건설이 있고 현대건설 기계가 있는데 오늘 많이 좀 상승력을 요즘 계속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 기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긴 해요. 일단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노란 톡방에서 벌써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3만 원 초반대 일단 매수해서 일단 오고 있는 종목이고 네. 이 종목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거의 비슷한 패턴을 일단 보이고 있는 박스 형태에서 또 움직이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무너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안정적인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이 일단 확보될 수 있고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랄까 그 수년간 좀 1,000억 원대 이상의 일단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조 8천억 정도에서 3조 원대 초반을 네.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현대 계열사다 보니까 조금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이게 뭐 그러니까 갈 곳이 많은 게 뭐냐면 이제 건설 쪽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수도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일단 재건 쪽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로 좀 그래도 일단 지금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수급도 조금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에요. 보시면 일단 외인과 기관에서 보시면 일단 거의 2거래 일제 일단 거의 보시면 네 거의 뭐 그 13만 계약 정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일단 거의 보시면 이거래일 동안 거의 그 30만 계약 정도 이상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조만간 한번 이슈가 더 있으면서 4만 원대를 돌파되면서 좀 장기적인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8천 네. 500원에서 3만 5천 원대 여기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만 8,500원. 그 장중에 좀 저희가 샀는데 좀 장중에 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내일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위쪽으로 일단 목표 가격은 일단 예 보시면 일단 4만 2천 원 그리고 일단 4만 7천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와. 충분히 4만 7천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차트가 지금 보시면 네, 주봉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그 4만 7천 원대가 뭐 초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시기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대세 상승을 이어진다면 6만 5천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현대건설기계는요, 지금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때 아까 우리 제나앵커가 말했죠. 소문난 잔칫집에는 먹을거리가 많다. 그런 종목을 바로 갖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나앵커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일단 좀 마음에 안 드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 네. 재건? 아까 저희한테 뭐 재건은 아직 오지도 않는 이슈다. 아직 전쟁 중이다 해놓고 이 재건 관련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은근슬쩍 네. 저희한테 아까 했던 공격을 살짝 뒤로 빼셨어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예거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재건주 뭐 움직일 수 있죠. 뭐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점이 뭐 매출액도 그렇고 이제 영업이익도 부분도 이제 체크를 좀 해보자면은 네.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좀 줄어들었죠. 뭐 투자를 하는 회사도 아닌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이 되죠?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북미 매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동기별로 봤을 때 22%를 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좀 영업이익 같은 거나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일단 이 그 현대 건설 기계가 중국에 좀 의존도가 많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일단 이렇게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부족한 부분을 북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부진한 거를 좀 예를 들면 이제 인도라든가 브라질 등에서 조금 이제 그 수요를 좀 높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대 이후 적극적인 뭐랄까 그 부양 정책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되면서 네, 오히려 맞습니다. 매수 타이밍의 기회가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점을 가져오고 네, 있습니다. 정확히 올해 7월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상해고 봉쇄를 하면서 중국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침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농업 기계 관련된 거든지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급감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기억나세요? 작년 7월에 현대건설기계 2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굉장히 청신호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급감한 반면 그 모든 부족한 실적을 중동과 유럽에서 판매 호조로 메꿨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진한 중국에서의 빼앗긴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거멘토님? 일단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부분이 줄고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저도 이제 부채가 적은 편은 아니죠. 네, 부채 비율이 적은 편은 아닌데 지금 현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은 이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업이익을 자랑했던 종목이고 네.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기존에서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채 비율까지 있다고 한다면 좀 리스크가 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차트로도 아까 제가 봤는데 네. 일단은 뭐 대부분 우하방을 뭐 보이고 있는 건 뭐 역배열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단 그 121선은 좀 뚫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일단 맞습니다. 재건주로도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죠. 네. 오히려 재건주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말씀해 주셨듯이 뭐 유럽이나 뭐 중동 뭐 이런 쪽으로 수출 비중을 늘려나가는데 재무제표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재무제표상으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네.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있나부터 저는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거멘토님께. 네. 사실 제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건설 기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한 대, 두 대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정말 몇백 대, 몇천 대를 한꺼번에 판매하기 때문에 부채를 우리가 아는 가계 대출의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히려 부채가 바로 그 다음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가 줄면 그 다음번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다음번에 수주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방어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 중국향 매출이 가장 커요. 그쵸. 근데 지금 중국 봉쇄로 인해서 막혔거든요. 지금 상고
가져라는 움직임이 매출에서 딱 나와지는데 지금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블론도 아니고 지금 네. 약간 조금 이상해요. 좀 아리송한 부분이 좀 아까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네. 잠깐만 들어보세요. 멘토님 제 얘기하고 하실게요. 왜냐하면 저희 아까 굴삭기 뭐라 했어요. 농업대 겨울에 네. 비수기라서 매출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에 굴삭기 살까요? 비수기에 공사를 아예 안 안 하죠. 하죠. 공사를 쉬어요. 땅이 얼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공사로 근데 겁에 이거를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컨대 건설 기계를 앞으로 매출이 좋아질 거다. 지금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막힌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매출향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미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러시아 재건을 일단 단련돼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재건이 연기될 줄 알고요. 전쟁 중인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전쟁 상황이라서 일단 좀 약화가 돼 있는 거고 만약이라도 또 아까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왜 가지고 나왔냐면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 모든 테마가 꼭 거기에만 일단 돼서 올라가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 보시면 제가 좀 오늘 가지고 나왔던 건 이제 수급이 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에서 거의 그 이틀 동안 거의 그 30만 주 이상을 좀 사들였거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걸 봤을 때 어쩌면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거의 120선을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지금 상장 영업이익이 아니더라도 현재 여기 이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큰 손들, 주포의 힘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쪽 팀의 마지막 코멘트가 없다면 저희는 바로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누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먼저 해보세요. 이제 유로스타 멘토님 아까 네. 뭐 저희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뭐두 번째 종목 얼마나 크게 좋은 종목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안 좋은 종목 가져오신 거예요? 글쎄 일단 시청자님께서 일단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사실상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200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데 네, 종목명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아, 네. SK 이노베이션 큰 종목 갖고 오셨어요. 네, 이제 듬직듬직하게 일단 좀 비싼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네, 사실 저도 일단 수익을 향해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한 2천억 원대, 3천억 원대 이런 종목을 좀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일단 좀 안정감을 주자 이제 이런 네. 마음으로 일단 시청자께 네. 가져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다면 사실 딱 봐도 아시다시피 거의 100일선을 장기 이평선 깨트렸거든요.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깨트리면서도 이제 장기 이평선을 계속 넘나들어요 일단. 아,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줄넘기 하듯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박스권 내에서 사실 조금 반등이 나왔고 오늘 네. 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0%나 좀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내일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게 있어도?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맞아요. 이 네. 종목의 네. 특징이 있잖아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은 이 다시 한번 122평선을 다시 한번 넘어가려고 노력하면서 넘나드는 그 시그널을 주는 종목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슈와 함께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가격은 16만 2천 원대에서 17만 원대를 일단 매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상승 그러니까 청산 구간을 일단 아무래도 19만 원대 초반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현재 25만 원대를 한번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3월 달까지 좀 솔직히 좀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금 여기까지 그렇지만 19만 20만 대까지는 이제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투다 안에.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도 하나가 편입되어 있으면 마음 편히 갈 수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근데 제나앵커와 예거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큰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사실 승부사답게 조금 크게 베팅하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조금 배포가 좁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또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굳이 왜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어차피 크게 가져갈 거면 2차 전지에서의 대형주를 가지고 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종목이 이제 시가 총액을 본다면 15조 7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또 놀라운 사실이 좀 본다면 사실 일단 저도 본다면 일단 매출액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올해 매출액이 거의 네, 상당히 좀 크거든요. 네. 보시면 일단
그리고 영업이익이 일단 5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시가총액의 30%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죠. 일단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서 일단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이 주가가 사실 코스피나 세계적인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상당히 지금 주가는 싸다, 저평가돼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일단 윤활유 사업을 하던 그런 회사였었는데 그렇죠. 2차 전지 플러스 유가 상승 두 가지 요소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유가 때문에 또 사실 일단 이 종목이 좀 상당히 조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종목 또한 이제 또 약간 좀 외인과 기관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어갖고 네. 사실 기관에서 3거래일째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 또 외인에서도 좀 많지는 않지만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또 한번 이번에 올려주면서 또 120선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져왔고 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핵심적인 일단 걸 본다면 뭐 예를 들면 동남아 일단 그 개발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발주가 일단 조금 네. 꼬였네요. 일단 발주가 조금 이제 예상되는 일단 이런 건데 현재 상황을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일단 19만 원대 초반 그리고 20만 원대 초반까지 일단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께 안정감이 있으면서 좀 엄청 대박은 아니지만 좀 안정감 있는 수익을 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 종목만 한 종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사실 백이선이 바로 이탈했을 때에는 많이 쏟아지는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일단 바닥권을 다지고 15만 원대에서 반등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때가 2021년 11월 30일인데 이때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이때가 19만 5천 원대니까 충분히 여기를 한번 저항을 주려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해요. 회사가 큰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작고요. 그리고 자회사의 상장 이슈 알고 계시나요? 자회사가 지금 SK온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이 자회사 SK온 상장이 과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도 이것 때문에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삼성 SDI랑 조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삼성 SDI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SDI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험매수를 넣고 털어내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또 정배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재무가 좋다고는 하지만 실적이 조금 안 좋고 또 3등주로서 역배열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3등주 우리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 잠깐 전쟁 그러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거요? 전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지금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삼성 SDI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자회사 왜 이런 얘기- 상장 이슈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아니, 재건주를 싸우지 가지고 마세요. 오세요.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네. 던져놨으니까 우리 네. 예거 멘토님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우리 합세해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죠. 하회를 했던 거는 이제 기대치보다 따라가지 못했다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앞으로의 기대감이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살짝 줄었기 때문에 그쵸. 좀 이탈하는 모습을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이어져서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자, 작게 해서 보자면 현재로서 이제 저점에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뭐 다우 이론이라고 하죠. 네. 계속 이렇게 차트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라는 걸 해줬는데 지금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똑같은 움직임이죠. 이제 이전과 네. 똑같은 움직임이고 지금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수 타점이 이제 골든 코러스 됐습니다. 근데 지났습니다. 네, 지났고 타이밍이 지났다.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좀 좀 아쉽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보시면은 자, 한 18만 8천 원대 보시면은
일단 121선까지 터치 못해요. 아까 121선 터치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타이밍이 지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의 답변은 다음 3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좀 많이 아쉬운 것 네, 같아요. 아쉬워도 좀 참으세요. 시간이 안 돼요. 네네네. 방어할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그럼 30초만 줄까요? 3부에서 얘기할게요. 네. 우리 네, 이제 좋습니다. 예거 멘토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예거 멘토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저는 일단 한창 상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뭐 리튬 브로마이드는 뭐 인산 아연, 뭐 아연말 해서 뭐 제올라이트 등을 좀 생산하는 이제 그런 업체인데 제올라이트가 뭐냐면은 핵을 사용하는 또 방사능이 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독하는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핵 발사 가능성을 해서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또 이제 다가오고 있죠. 네. 그 방사능 오염,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라는 네. 소식이 맞습니다. 들어있는데, 자, 그것도 제올라이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슈가 이렇게 겹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년도부터 이 리튬이온 대체로 이제 차세대 2차 전지 전액도 이제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차 전지로도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격 설정 먼저 해드릴게요. 이제 가격 설정은 제가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표시는 안 하고, 이제 1,500원 수준에서, 자, 1,500원이면 이 정도가 되겠죠? 1,500원에서 그냥 12,000원대. 여기 좀 넓게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 타점으로 이제 보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이제 한 15,300원대, 15,300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좀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매도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더 볼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손절가는 저는 이제 9,500원대. 자, 9,500원이면은 한 여기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뭐 저항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쵸. 여기서 다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항선 이렇게 저항선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제올라이트는 그 방사능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라든지 네. 이런 네. 이슈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런 보시면 데 조금 필요한 물질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슈도 맞지만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방사능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원전도 우리 정책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슈 아닌가 싶은데 유로스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차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별 하셨는데 이 차트도 역별이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냐면 역별 차트가 정별 될 때는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도 사실 역별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역배열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61평선이 돌파를 했죠. 121선을. 네, 돌파라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역배열이라고 한다면은 단기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만 이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급등 한번 나오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바로 돌파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지금도 뭐 유효하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유로스 멘토님 어떻게 네. 보세요? 상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힘이 좀 많이 없어서 일단 시청자님께서 조금 컨트롤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현재 상황은 좀 지켜보면서, 네, 아무튼 네. 네, 그럼 네. 제가 네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핵 우려가 나와주면서 이제 많이 네.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핵 전쟁에 대해서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재무제표겠죠. 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 점차적으로 매출액 증가,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이제 좀 많이 증가를 했죠. 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부채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부채 비율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 20%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네.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네. 또 유보율 또한 좋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저 제대로 된 공격을 하시려면 네. 아니 유로스타 멘토님 한창
기업을 키셔야지 무슨 한성 기업을 키시면 어떡해요? 무슨 어묵드시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 종목에 저 좀 집중 좀 비슷해갖고,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예 다르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창산업 가지고서 유로스타 멘토님 공격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트 설명은 잘 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시면 이제 거의 13,000원대 갔다 한 번씩 떨어지는 약간 이런 상황이고, 네. 약간 올라오면은 저항받고 올라오면 좀 저항받는 약간 좀 맞아요. 좀 개인들께서 좀 약간 손이 빠르시거나 이러신 분들 좀 대응하기 좀 좋으실 것 같고, 조금 손이 느리신 분들은 조금 컨트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조금 걱정이 합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반박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매도 타점까지 다 지정가로 정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럼요. 네. 걱정하지 말아라.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걱정하지 정확히 말아라. 잡아드리는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네. 네. 아, 나에게는 자, 문제가 전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네. 정확한 타점을 잡는 우리 타점 사냥꾼 네. 우리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하시려면요,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 코드 빨리 찍고 오셔야 합니다. 사냥 지금 준비가 됐고요. QR 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게 우리 예거 멘토님과 수익 잡는데 아주 빠른 지름길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 수 없죠.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QR코드가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정말 우리 MBN TV의 초특급 인기 멘토님이십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장중에 철저한 대응 전략으로 나의 포트에 있는 수익률을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는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부부터 열심히 참여해주신 예거 멘토님은 여기서 또 이제 돌아가셔야 하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어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상승에도 섣불리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토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가벼운 종목들을 사냥을 하고 있고, 네. 시장이 좀 나아진다면 멧돼지 아니면 코끼리도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저도 지금 현재 중장기적이거나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달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양쪽 다 일단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일단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무너지더라도 한쪽에서 좀 다시 좀 받쳐주는 이렇게 좀 밸런스를 좀 맞춰서 하는 이런 종목들로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승부여서 이렇게 대결을 했지만 맞아요. 두 분의 승부사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 시점에 딱 맞는 종목들로 가지고 오셨고요. 정확한 타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만나볼 수가 있어요. 지금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거 멘토님은 저희가 2부까지만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2분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링크 따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유로스타 멘토님 역시도 3부에서 만나 뵙겠지만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남들보다 빠른 업데이트로 여러분의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치열했던 승부를 네.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도 쩐의 전쟁 승부사에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유로스타 멘토님과는 3부에서 주식 공장장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